강간 성폭행을 당한다고 다 자살하진 않는다.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다. 이걸 항상 저는 외치거든요. 형사라고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사건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성인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남한테까지 갔어요. 여자예요. 장현록 씨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모텔방에 끌려갔다고 진술했는데 강제로 끌려갔다면 모텔 주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진 않았나요? 피고소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양쪽 가슴을 움켜잡지 않았다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면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상대에게 반항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과연 장현록 씨의 주장처럼 수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시 진술조서의 분석을 전문가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에게 일종의 책임을 묻거나 또는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는 식의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받게 되는 충격은 더 크게 되고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과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벽만을 사이에 두고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것 역시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장현록 씨. 그거를 옆에서 듣는데 그대로 묘사를 하라 그래. 신음소리까지 다 내라 그래. 우리 애보고. 그래갖고 그날에요. 바깥에 나면 그게 8차선인가 그래 도로가 경찰서가. 거기를 애가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그 많은 차들이 다 스톱을 해가지고 우리 애를 살렸어요. 당시 소라 씨의 심리적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형사조서를 봤는데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05년 5월 17일 날 기록을 보면 진술하고 난 뒤에 3일간 울었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할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한 게 되게 어려웠나 봅니다. 끔찍했던 성폭행의 상처와 함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2차 피해로 고통을 호소했던 소라 씨. 결국 2년 1개월 뒤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고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자신은 더한 고통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받은 상처는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약한 감정 변화라도 이 사람의 상처는 지금 엄청나게 곪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만 건드려져도 한순간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장현록 씨의 한 맺힌 호소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했던 3명의 수사관 중 2번째 수사관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머니가 굉장히 불만을 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이 된다고 생각하냐, 뭐 사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왜냐하면은 고소인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네. 범죄 사실이나 구성 요건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그걸 보고 사건이 안 된다라고 판정을 짓는다는 것은 큰 위험한 말입니다. 있을 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 저는 양소 피해자를 잠깐밖에 안 만났거든요. 아까 이 조사 내용 그것밖에.